저희 아버지가 요즘에 저한테 자꾸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는 뭐 눈도 깜짝 안 하시더니 어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지금 들어가도 되냐? 권 PD는 삼성전자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1등 기업 동학 개미들의 모두가 담고 있는 주식 네. 삼성전자가 망하면 네. 대한민국은 망한다 라는 생각을 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죠. 7월부터 지금 누적 순매수가 한 2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삼성전자에 관심이 뭐 없느냐, 벤치마크를 이겨야 되는 펀드를 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편입을 안 할 수가 없죠. 전체 비중 대비해서 뭐 얼마나 많이 적게 넣느냐 이거부터 고민하고 다른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기관 포트폴리오의 핵심이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 회사고 글로벌로 봐도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1등 회사니까 한국에 오는 이유가 전자를 사러 오는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모두의 관심을 받는, 최근에는 주가가 좀 부진하죠. 1월 11일부터 박스권 안에서도 약간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들 많을 듯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자, 먼저 삼성전자의 장점, 우리가 국뽕이 차오르는 첫 번째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압도적인 1등 회사입니다. D램과 낸드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42%,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34%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이 정도면은 정말 압도적인 1위라고 볼 수 있는 수치고요. 영업이익률이 33%니까 뭐 과점적 시장의 지배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단일 부문으로 영업이익 30조를 낸다는 건 미국이나 이런 지역으로 넓혀봐도 사례가 적을 정도로 압도적인,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가장 큰 매력일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경영을 참 잘하는 회사다. 나아가서 삼성그룹 전체가 경영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한때 삼성그룹주 펀드라는 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죠. 작년 3월에 시장이 폭락했을 때 삼성전자를 모두가 사게 된 것도 경영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헤쳐갈 것이다. 그런 어떤 집단적인 배경 지식이 작용한 결과가 어떤 동학개미 운동의 대상이 되었던.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우리나라의 인류 인재들이 먼저 이제 삼성그룹, 삼성전자로 이제 많이 가죠.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들을 활용해서 탁월한 R&D 능력. 뭐 메모리 반도체도 그냥 지금 1등이 된 게 아니죠. 계속 미세화하는 그 삼성전자의 과학자들의 그 노력이 있었던 거고, 또 그것들을 외부에 가서 잘 팔고 상대방에게 협상력을 발휘하는 어떤 영업 조직. 그리고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투자를 몇 번 잘못하면은 회사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근데 적기에 대규모의 투자 집행을 해온 이력, 특히 과거에 굉장히 빛났었던 이런 능력이죠. 마지막으로는 트렌드를 그래도 잘 쫓아가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노키아는 시대에 적응을 못해서 퇴출됐지만 발빠르게 안드로이드를 채택해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게 된 거, 이런 탁월한 트렌드 캐치 능력이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이 어려운 산업 속에서도 생존하게끔 해준 비결이었습니다. 왜 전 세계 1위 품목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가 뭐 다른 미국의 그런 기술 회사에 비해서 멀티플을 낮게 받느냐?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의 가장 큰 단점은 메모리 반도체의 과점 사업자라고는 하지만 결국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수요 공급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있는 커머더티성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수요가 많으면은 크게 올랐다가 조금이라도 공급이 많으면은 또 크게 빠지는. 그리고 과점적이라는 제가 말을 자꾸 쓰는 거는 독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높은 가격을 받고 싶더라도 가격을 고집할 수 없는 그런 커머더티적 특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두 번째 단점은 전자산업에 속한 회사입니다.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라는 겁니다. 일례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브랜드가 애니콜이었습니다. 피처폰의 대표적인 브랜드, 전 세계로 호령하는 브랜드였는데 지금은 애니콜이라는 브랜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폼팩터 자체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애니콜을 쓸 수 없게 된 거죠. 시간을 길게 늘려서 보면 갤럭시도 향후에 안심할 수가 없다. 코카콜라나 이런 회사처럼 계속 브랜드가 쌓이는 게 아니라
기술 변화를 쫓아가는 게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보다 더 영향력이 크고 그 브랜드를 구축한 게 영원할 수 없다.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대형 플레이어라고 하면은 D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도 만만치 않은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이 몇 년 전에 CEO가 바뀌면서 기술에서도 삼성전자를 지금 계속 쫓아오고 있는 형국이고 뭐 하이닉스도 우리의 다른 자랑스러운 한국의 회사지만 저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기에 뭐 인텔 같은 회사도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고 이런 행보들을 또 보여주고 있죠. 반도체라고 하는 게 공장을 정말 24시간 돌리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돌려야지 이익이 많이 나오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동비보단 고정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숫자가 줄었다곤 하나 경쟁 구도를 안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양날의 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복합 기업이라는 겁니다. 즉 반도체, 무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죠. 디스플레이, 가전 이렇게 4개의 사업부 기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장점으로 보자면 어느 한 기둥이 약할 때도 다른 기둥이 벌충해 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론은 반도체만 만들잖아요. 그런 회사에 비해서 사업적인 안정성, 실적의 안정성이 더 높다. 반대로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가 잘 되는 게 내 아이디어다 라고 하면은 사실 LG 디스플레이를 살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이 여기서 더 발전할 것 같다라고 하면 해외 주식이긴 하지만 애플이라는 반도체에 초점을 맞추면은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좀 더 순수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다소 투자 아이디어를 반영하기가 애매한, 그리고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무려 500조에 이르는 전 세계에서도 정말 상위 탑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대형 회사입니다.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경쟁 정보라든지 기술 정보라든지 이런 모든 정보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효율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가격과 가치의 괴리, 그리고 실체와 어떤 시장에서 갖고 있는 생각의 괴리,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데 삼성전자는 그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보의 차별적 우위를 만들기가 힘들다는 부분이 가치 투자자들이 특정 시기가 아닌 이상 많이 편입하지 않는 그런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권 PD,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보다 더 좋았는데 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이렇게 부진할까요? 반도체가 지금 뭐 부족하다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 게 아닌가. 다른 게 부족해서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안 쓰게 돼서 네.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Q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사실 있긴 있어요. 근데 전 사실 그 해석들이 좀 무의미하다고 보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거나 알고 있는 것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고 모두가 알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부진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굉장히 단순한 이유지만 작년에 이미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비대면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 증가, 뭐 데이터 센터 여러 가지 수요 증진에 대한 이유 때문에 많이 올랐죠.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 작년만큼 올랐다는 거는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1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찍은 거죠. 강력하게 9만 원을 뚫었던. 그런 반면에 우리가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2017년이나 2018년에 비하면 어떠냐? 영업이익 30조는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 18년의 수치에 못 미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의 그런 실적을 뛰어넘어줘야지 슈퍼사이클에 얘기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반면에 이 사이클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실적 변동성이 좀 적어졌다는 거는 장기 보유하기에는 좋은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품의 시세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건 잘못 걸리면 위험하지만 제대로 맞추면 또 크게 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안정성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캡티브적인 수요들이 있거든요. 내부에서 자기가 만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수요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원래도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도 과점화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진폭이 큰 뭐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거보다는 미니사이클 하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변화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부터 파운드리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급이 좀 모자란 분야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뭐 중국, 대만, 미국 이슈가 나오면서 또 TSMC라는 이제 회사가 좀 부각이 되고, 삼성전자도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도 파운드리에서 뭐 TSMC를 따라잡을 거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런 큰 회사가 한번 도약을 하려면 굵직한 신사가 필요한데 파운드리가 거기에 여러 가지로 잘 맞았던 거죠. 하지만 생각보다는 진척사항이 좀 느리다라는, 특히나 뭐 메모리 반도체를 잘할 때의 역량과 파운드리 반도체를 잘 할 수 있는 역량이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객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는 파운드리가 좀 더 타이트해야 되는데 파운드리 반도체를 전개하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원래 속성이 그렇거든요. TSMC가 하루아침에 지금의 위치에 오른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삼성전자가 있다면 대만 국민들은 TSMC의 자부심을 가질만 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중국이 뭐 대만을 점령하려고 한다면 TSMC 때문이고 뭐 미국이 그걸 보호하려면 TSMC 때문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와 공장이 대만에 있는 거죠. 선두주자가 좀 뭔가 방심하고 뭔가 좀 약점을 보이고 이래야 과거의 소니처럼 삼성전자가 오버테이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TSMC는 그렇게 녹록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이들 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술하다시피 극도로 효율적인 주식입니다. 현재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 반응해서 더 오르거나 그러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6개월 뒤 혹은 1년 뒤에 메모리 반도체의 시황을 현재 주가가 땡겨서 미리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대처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도체 시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과점적 속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장 좀 안 좋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 파워를 발휘할 거라서 막 신문지상에 삼성전자가 호황이고 이게 나올 때보다는 좀 안 좋을 때 사놔야 나중에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나왔을 때 은근슬쩍 주가가 올라있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워낙에 반도체에 관련된 정보들이 많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또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 조언들을 모아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분들에게는 삼성전자로 돈을 벌 수 있는 행운이 주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보유 기간 동안 신사업이 지지부진해 보여도 어느 순간 또 오버테이크를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이 발휘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전망이 꼭 많지는 않더라도 보유 기간 동안 굉장히 뭐 마음이 불편하다든지 심각한 어떤 주가 하락을 겪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뭐 VIP 자산운용은 삼성전자를 많이 사지 않는다 그래서 안 좋아하는구나, 뭐 안 보는구나,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삼성전자의 동향을 아주 타이트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담당하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내부에 있을 정도거든요. 뭐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다. 다만 삼성전자에 바로 투영을 하기보다는 그 아이디어만 떼서 속된 말로 삼성전자를 통해서 먹고 사는 많은 회사들이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골라서 아이디어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이제 슈퍼 을이라고 하죠. 독점적인 위치를 가진 소재주에 투자한다든지, 뭐 오죽하면 사실 일본이 이거를 이제 무기로 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려고 했겠습니까? 이런 개별 주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투자에 반영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삼성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정보의 우위를 점하기가 어렵고 초대형주라서 주가가 다소 무거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단타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삼성전자를 오래 묵혀서 뭐 월급이 나올 때마다 사서 부자가 됐다, 이 저력을 믿고 오래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주로 과실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은 국뽕과는 조금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외 나가서 뭐 외국인들이 갤럭시 스마트폰 쓰고 뭐 타임스퀘어에 갔는데 거기에 삼성전자 광고판이 걸려 있고 그러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 사실입니다. BTS처럼 약간 국뽕이 차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돈을 걸고 하는 냉철해야 되는 투자잖아요. 특히 이제 기회비용적인 측면들, 국뽕으로 삼성전자만 투자하는 거는 다른 기회를 좀 놓칠 수 있는 조심해야 되는 발상이 아닌가 싶고, 삼성전자가 망하면 우리나라 망하지 않겠느냐, 제가 그 생각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망하지 않을 거니까 이 주식을 사도 되는, 저는 그 자체가 조금 불편해요. 망하지 않을 거면은 채권을 사야지. 질문 있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을 때나 삼성전자가 안 좋을 때 담는 게 거를 추천하셨는데 혹시 지금 사도 될까요? 지금 과한 기대감은 약간은 빠지지 않았나라는, 한 반년 가까이
조정을 받은 셈이거든요. 약간은 좀 슬로우할 수 있는, 경쟁자들이 지금 마켓쉐어를 늘리기 위해서 공급량을 좀 늘릴 수도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조금 좋은 면을 보고, 다만 초대형주기 때문에 촬영 일자 기준 어제만 해도 반도체 소재주들이 5% 이상, 뭐 저희 편입 종목 하나는 막 9%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주식은 아니거든요. 좀 더 초과 수익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관련된 개별 주식을 사는 게 여전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주식을 공부하거나 이런 여유가 없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이 서 계시다고 하면은 길게 보고 지금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기로. 회사들을 돌아다니면 정말 많은 회사들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먹고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 많이 느끼고, 항상 제 생각의 일부에 떠나지 않는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발을 담그고 계시기 때문에 예민한 시기이긴 하지만 제 어떤 경험과 사견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